안녕하십니까. 명품변호사 TV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. 오늘 할 방송은 책 읽어주는 명품변호사입니다. 예전에도 몇 권 했는데요. 한 5권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이제 올해는 제가 책을 읽는 거를 100권을 목표로 삼았고요. 그 중에서 꼭 추천해주고 싶은 책, 읽어주고 싶은 책은 제가 선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. 일단 저는 책을 읽으면 이제 독후감을 쓰는데요. 그 내용을 명품 변호사 블로그에다 올리거든요. 이 책도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그 루이스 다트넬이라는 교수님의 오리진이라는 책입니다. 예, 책이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. 작년 9월 달에 나온 책이라서. 근데 이 책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. 예. 이제 왜냐면 이제 인간의 이제 탄생 이런 책 뭐 많이 읽고요. 인간이 이제 농업혁명을 일으키고 그 이후에 산업혁명, 뭐 지금의 정보혁명까지 그 과정에 대한 많은 이제 책들을 읽었는데 과연 인간이 어떻게 발생을 했느냐라는 이제 관점에서 이거를 지질학적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책은 이 책이 좀 드문 책인 것 같아요. 우리가 뭐 사피엔스라는 뭐죠? 그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잖아요. 그 다음에 그다음 총균쇠라는 책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자연 환경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지금 진화되고 발전했느냐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결국은 인간이 이렇게 현재 문명을 일으킨 것은 결국은 인간에게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극복해서 되었다라는 게 이런 책들의 특징입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. 이거의 책의 요점을 얘기하자면 결국은 인간을 만든 거는 지구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 진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적자생존이고 그 환경에서 참 적합하게 적응하는 생물만 여태까지 살아남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. 사실은 인간이 여기까지 온 것은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만 그것도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이라서 그거를 한번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게 이 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. 지구는 대륙이 있고 또 바다가 있죠. 근데 이제 사실은 누구 말대로 우리가 이제 지구라고 하지만 사실 땅보단 물이 많아요. 그래서 수구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합니다. 근데 이 지구는 속에는 핵이 있고 그 다음에 핵을 둘러싼 맨틀이 있고 맨틀 위에 이제 지각이 있죠. 지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해양 지각이 있고 이제 대륙 지각이 있어요. 근데 얘네들이 밀도가 달라요. 바다의 해양 지각이 더 밀도가 높고 그 다음에 대륙 지각이 밀도가 낮다 보니까 이게 이 판끼리 우리가 이제 지구는 이게 판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 판이 충돌을 하면서 뭐 화산대도 생기고 그 다음에 지진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대륙도 뭐 보면은 유라시아 판, 아프리카 판, 인도 판, 뭐 북아메리카 판 여러 판들이 뭐 막 돌아다니면서 또 해양에 있는 판들과 이렇게 충돌을 해요. 근데 밀도가 높은 해양판이 밑으로 들어가고 밀도가 낮은 이 대륙의 판이 올라가면서 여기서 이제 그 경계에서 이제 화산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. 인류가 처음 생긴 이제 인류라기 이전에 우리가 영장류잖아요. 이 영장류 중에 인간과 가장 가까운 게 이제 침팬치인데 그 침팬치로부터 하나 분리된 원래 우리 인류의 선조를 호미닌이라고 하는데 이게 생긴 게 이 동아프리카예요. 그래서 동아프리카에서 우리 사피엔스의 여러 선조들이 생겼는데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 호모 사피엔스만 이제 살아남은 거잖아요. 그러면 왜 인류가 동아프리카에서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를 했느냐? 이것부터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. 왜냐하면 이 동아프리카가 이렇게 판들이 이제 충돌하면서 이렇게 이제 막 계곡이 생기면서 기후가 변해요. 원래는
아주 따뜻하고 뭐 열매도 많고 뭐 먹고 살기 좋아서 원래 우리 인류의 선조들은 나무에서 살았거든요. 근데 갑자기 건조해지면서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우리 인류의 선조가 땅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직립보행을 하기 시작한 거죠. 직립보행을 하다 보니까 팔을 쓰게 되고 도구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구가 조금 기울어져 있잖아요. 기울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계절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빙하기가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.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를 홀로세라고 하는데 인류세라고도 얘기하죠. 인류가 지금처럼 문명이 번창한 게 한 12,000년밖에 안 돼요. 근데 지금 간빙기거든요. 빙하와 빙하기 사이인데 지금은 되게 따뜻한 때예요. 따뜻하니까 농사가 되고 그다음에 식물이나 동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인간이 농업을 할 수 있고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이런 빙하기의 영향으로 그 동아프리카에 있던 사피엔스들이 이제 그 아프리카를 떠나서 유라시아 대륙 쪽으로 오고 또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고 이런 이제 과정들을 겪어요. 근데 결국 그 동력을 만든 것은 이 환경의 변화예요. 빙하기가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날씨가 변하고 그리고 인간들은 주로 어디에 몰려 살았냐면 바로 이 판과 판이 부딪히는 경계에서 모여 살았는데 그렇게 모여 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이에 많은 광물들이 나오는 거죠. 우리가 이제 화산이 터지면 화산 터진 데 가보면 황 냄새가 정말 많이 나거든요. 이 황이 나와야 이 황이 우리 몸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 황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금, 은, 뭐 철광석 그 다음에 많은 그 광물들이 그 주변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주변을 위주로 사람들이 생활하고 그 화산이 깎여 내려와서 침식되면서 내려온 영양분을 가지고 이제 농작물이 이제 또 자라는 이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인류의 문명들이 이 판의 경계에서 이제 생기게 된 거죠.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. 인류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진화하는 그 모든 것은 그 지역의 환경, 지질, 기후가 영향을 준 것이죠. 그래서 이 오리진, 그러니까 뭐 오리진의 기원이라는 뜻인데 그러면은 그 원천이 뭐냐? 그 다음에 모든 인류의 문명이나 문화도 마찬가지예요. 바로 그 지역의 지질, 환경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게 많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나오는 사례 중에도 뭐가 있냐면 어느 미국에 민주당에 투표할 것이냐, 공화당에 투표할 것이냐 이것도 보게 되면 그 지질적인 면에서 어느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많이 나오고 어느 지역에서는 공화당이 많이 나오고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. 왜냐면은 그 얘가 뭐냐면은 그 이제 동남부 지역에 목화 재배하는 지역이 있어요. 목화가 잘 되는 곳은 옛날에 이렇게 융기가 되고 했던 곳인데 그 주변에 흑인들이 이제 많이 살게 되는 거죠. 그 흑인들은 이제 아프리카 노예들이긴 한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살고 많이 사니까 거기서는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도 지질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죠. 네.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화가 이렇게 지구의 그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게 이분의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.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재미있게 이해했던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빙하기와 또 그러니까 이게 빙하기였다가 아니었다가 그 사이 또 간빙기 우리가 지금 간빙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빙하기가 돼서 얼음이 많이 얼면 그러면은 물이 얼음으로 되다 보니까 바닷물이 줄면 결국은 그 바닷물의 수위가 낮아지죠. 그 바닷물 수위가 높고 낮은 게 120m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. 그래서 빙하기가 되면 결국은 바다가 수위가 낮아져서 땅이 넓어지죠. 그래서 예전에 이 베링해를 통해서 사람들이 아메리카로 넘어갔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덜란드라는 지역은 저지대 지역이에요. 네덜란드도 언더랜드잖아요. 그래서 거기서는 그 옆에 있는 땅을, 그러니까 바닷물이 있는 땅을 막아서 간척을 해서 농지로 만드는 이런 필요가 있었어요. 근데
그 물을 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네덜란드 하면은 풍차가 기억나잖아요. 그래서 이 풍차를 이용해서 물을 빼고 그거를 간척을 해서 농지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풍차를 만들고 그 다음에 물을 빼고 간척을 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어디서 조달하냐면은 교회나 아니면 공공기관,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돈을 조달해서 이 농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나온 또 수익을 그 사람들한테 돌려주고 그래서 잉여 자본이 투자가 돼서 이게 또 이게 선순환을 하는 그렇게 하는 구조가 됐는데 이게 네덜란드 사람들한테는 익숙했던 거예요. 근데 이 네덜란드 사람들한테 어떤 기회가 왔냐면 대항해 시대에 향료를 구하기 위해서 저기 이제 아시아로 가는데 워낙 멀기도 하고 난파되기도 하기 때문에 되게 모험 자본인 거죠. 그래서 배를 10척 보내면 몇 척이 돌아올지 몰라요. 하지만 돌아오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둬요. 그래서 여기 있는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미 그 전에 적은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본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동인도 회사를 만들고 거기에 주식을 사고 투자하고 하는 거에 익숙했던 거예요.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주식시장이 나오고 중앙은행이 나오고 하는 거였죠. 근데 결국은 이것도 뭐냐? 그 자연환경을 극복해내는 과정에서 생긴 문화가 또 다른데 영향을 줘서 그 사람들이 자본주의의 맹아인 금융시장을 만드는 그런 기초를 제공했다라는 게 이제 이 책에 나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이 자연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죠. 뭐 이런 사례들이 이 책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새로 알게 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여러분도 이 책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도 과연 우리 인류는 어디서 왔고 지금 왜 이렇게 진보를 했고 또 왜 어떤 문명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야기, 재밌는 이야기를 보기 위해서는 이 오리지라는 책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. 이상 책 읽어주는 명품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